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차과감소 보험금의 결정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급 사유는 바로 보장하는 재해로 차과감소량이 자기 부담 감소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번 시간에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차과감소 보험금 산정식은 차과감소 과실수, 미보상 감소 과실수, 자기 부담 과실수에 바로 가입 과중과 가입 가격, 보장 수준을 곱한다. 근데요, 자, 여기를 좀 잘 살펴보면 다른 종합가수나 논밭작물은 보험 가입 금액 가피자죠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이에요. 피해율이라는 것이 바로 대부분 평수 미평으로 하죠. 평년 수확량의 평년 수확량 미보상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가로 안에 자 여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착과 감소 과실수라는 것은 바로 이제 여기서 이제 과중을 한번 수로 하지 말고 양으로 해보죠. 착과 감소량이라는 것은 결국 평년 착과량 마이너스 적과 후 착과량, 그죠? 적과 후 착과량, 착과 감소 과실수가 이거죠. 그러면 여기다 지금 미보상 감수량으로 하면 미보상 감수량 여기에다가 자기 부담. 그러면 여기를 딱 보면은 여기에 지금 뭐만 없어요? 바로 평년 착과량이 없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비율이 돼요. 비율. 피해율. 그러나 여기 없으니까 요 위에 거만 하면 결국 양이 되는 양. 즉 평년 착과량에서 즉 이건 이제 다른 표현에서 감수량,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 빼면 이게 이제 피해 수확량, 감수량 이렇게 돼요. 결국 착과 감소 보험금 산정식도 가피자 공식과 비슷하다. 차이는 뭐냐? 바로 여기를 비율로 하지 않고 피해율, 비율로 하지 않고 량으로 했다. 그래서 평년 착과량 마이너스 적과 후 착과량, 적과 후 착과량이 결국은 수확량이랑 비슷하니까 나중에 이 적과 후 착과량이 사고가 없다면 바로 이거를 농민이 수확하는 수확량이 된단 말이죠. 따라서 평년 착과량, 평수, 미보상. 즉 감수량에는 언제나 미보상이 포함되어 있다. 미보상 빼고 이게 이제 율인데 여기서 이제 자기 부담 감수량 빼면 똑같다. 다만 보험가입 금액이 아니라 여기는 피해율이기 때문에 보험가입 금액을 만큼의 피해율을 곱해준 거고 여기는 양이기 때문에 양 평년 착과량에서 빼면 이제 양이 나오니까 그 개개의 양에 가입 가격을 곱하면 바로 손해가 된다. 그리고 여기 이제 착과감소보험금은 이제 적과제는 2번 지급하기 때문에 100% 보장을 안 해준다. 50%, 70%. 결국 착과감소 보험금 산정식 역시 가피자 공식과 유사하나 여기서 피해율로 하지 않고 이거를 양으로 했다. 피해량. 즉 피해량, 감수량. 그것이 바로 착과 감소 과실수. 착과 감소 과실수. 그 피해량 감소한 데는 언제나 미보상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부담금을 빼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보험가입 금액 대신 가입 가격. 그러니까 피해율로 하면 보험가입 금액, 가입 수량으로 하면 피해 수량이죠. 피해 수량. 그러니까 착과 감수량. 피해 수량 하면 가입 가격 한다. 따라서 이렇게 해야 한 개당 1kg당 개당이 아니라 1kg당 피해 손해액이
거의 정확하게 구해진다. 그래서 이제 착과감소 보험금 산정식은 바로 이제 가피자는 피해 율로 했다. 율로 했어요, 율로. 보험가입 금액하고. 그러나 착과감소 보험금은 량, 수로 했다, 수. 개수를 따져서 양으로 환산하고 가격을 곱해준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수고,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수예요. 그러니까 착과감소 과실수가 100개인데 미보상 감소 과실수 10개, 자기부담 과실수 10개면 바로 80개를 킬로그램으로 환산하고 거기에다가 한 개당 가격을 곱해주면 그거를 보험금으로 준다. 그런 의미가 된다. 따라서 이거를 무턱대고 외우는 것보다는 이제 의미를 알고 외우면 좀 더 외워지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가피자 공식하고 비슷하다. 가피자는 피해율, 여기는 수량으로 한 그 차이일 뿐이고 보험가입 금액이 아니라 가입 가격, 개별 가입 가격을 했다. 그리고 보장 수준을 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착과감소 보험금 산정식을 이해하면서 완벽히 외워주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착과감소 보험금 산정식의 결정 요소는 요 4개, 요거.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미보상 감소 과실수, 자기부담 감소 과실수, 보장 수준, 가입 과중은 이건 이제 개별 과중은 종합가수는 바로 이제 무게를 재요. 그러나 가입 과중으로 사갑의 단감달분감은 일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편합니다. 이제 이것만 곱해주고 결국 가입 과중이란 것은 수를 양으로 환산해 준 거다. 즉 킬로그램으로. 따라서 킬로그램. 가입 과중의 의미가 바로 뭐예요? 킬로그램당 무게다. 그래서 1kg당으로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킬로그램당 무게가 0.5다. 한 개당, 개당, 그죠? 개당 무게가 0.5kg이다 하면 500g이 되죠. 가입 과중이. 개당 과중인데 종합가수는 직접 제하고 여기는 규정돼 있고, 그죠? 그래서 가입 가격 역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구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 수입 보장, 수입 안정 보장은 이제 수확기 가격, 기준 가격이 있지만 여기서는 가입 가격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맙게 규정된 것만 쓴다. 그래서 이거의 의미를 즉 피해본 수에서 이제 피해본 수에는 미보상이 있고 내가 부담하는 게 있고 빼준 거에다가 그거 한 거다. 따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쉽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정식 결정 요소는 요 3개를 다 봤다. 그래서 착과감소 과실수를 오늘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어요. 그래서 이제 착과감소 과실수가 뭐냐? 그냥 감소한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피해 본 거야, 피해 본 거. 즉, 손해 본 거. 피해는 이제 농민 측 입장. 손해는 바로, 농협 보험회사 입장에서 말하는 건데, 이걸 이제, 감수량이라고 하지 않는 것은, 여기는 이제, 낙과, 착과에 대해서 감소한 거다. 그래서 이제, 이걸 왜 따지냐? 바로 왜 따지냐? 자, 평년 수확량이에요. 과수원의 전체를 평년 수확량이라고 간주하고 요걸 이제 구했어요. 전체를 실제는 평년 수확량보다 실제 수확해 보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이건 보험회사가 의제적으로 한 거. 그래서 이제 평년 수확량은 어떻게 나누냐? 보장하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가 있을 경우에는 피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해 본 거가 바로
무엇이다? 착과 감소, 착과한 것을 감소 과실수다. 그래서 이제 달려있는 거는 적과 후 착과수고, 평년수확량 중에, 평년수확량 만 중에 달려있는 게 8천이다. 그러면 떨어져 있는 게 2천일 거 아니에요. 떨어져 있는 게 2천이다. 그죠? 떨어져 있는 게 2천이다. 이게 일치한다면,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의 보험금 대상은 이제 보험회사는 수확량 아니면 감수량. 그래서 감수량만이 보험금의 대상이다. 보험금 대상. 요거는 관심 없다. 농민은 이거에 관심 있죠. 수확량 따지는 거에. 보험회사는 관심 없다. 우리는 오로지 감수량 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래서 착과 감소 과실수 적과전에서는 이거를 한다. 그러면 이걸 왜 따지냐? 바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그러면 요거 개수를 알면 돼요. 요거 개수. 그러면 요거를 조사하는데 왜 난데없이 적과후 착과수를 구하는가? 적과후 착과수는 수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수확이다? 바로 적과후에 아무 사고가 없으면 요게 이제 바로 그대로 수확량이 되는 거예요. 아무 사고가 없으면. 그죠? 이건 수확량이니까 농민, 계약자 목이에요. 그럼 보험회사 관심이 없는데 왜 보험회사가 돈을 들여 손해평가사를 동원해서 적과후 착과수를 구해주느냐는 거예요. 구하냐? 이걸 왜 또 의무조사를 하느냐? 고맙게도. 이건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데. 왜 하느냐? 바로, 이거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바로 이걸 알면, 즉, 적과후 착과수를 알면 이걸 알 수 있다. 왜 착과 감소 과실수를 알기가 어려운가? 왜 어렵죠? 태풍이 불었어요. 태풍이 불으면 나무가 뽑히고 날아가고 다 엎어지고 그러면 유실되고 매몰된 사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꽃이랑 이걸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 집중호우 내리면 떠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얼마 만에 착과된 과실이 뭐죠? 떠내려가고 유실되고 매몰되고 한 거를 알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나무 하나에 몇 개가 달렸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 수 있으면 이걸 구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근데 이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적과후 착과수 이건 남아있으니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평년수확량에서 적과후 착과수를 구해서 요걸 빼주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적과후 착과수를 구한다. 그래서 이제 착과 감소 과실수를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평년 착과수에서 적과후 착과수, 즉 착과 감소 과실수를 직접 구하면 돼. 직접. 근데 직접 구할 수가 없어. 태풍으로 다 유실, 매몰, 집중호우 다 떠내려가고 파묻혀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방법이 바로 적과후 착과수 달려있는 거는 계산할 수 있으니까 안 떠내려가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감소된 게 나온다. 평년 착과수에서 적과후 착과수를 빼주면 그죠? 달려있는 게 빼주면 A를 빼주면 B. 그러니까 C에서 C 전체에서 A를 빼주면 B.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B를 알아요. B. 그런 방법을 취한다. 그런데 웬걸? 인정피해율이라는 것을 또 설정을 하네. 인정피해율. 그래서 이제 산정식은 바로 착과 감소 과실수 산정식은 바로 평년 착과수에서 평착에서 적과후 착과수를 뺀 거에 그치지 않고 평착에서 인정 피해율을 한다.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이게 평년 적과량이 만이었고, 자, 6천이었다. 적과 오차가수가 6천이었다. 그러면 4천 개 다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다. 우리 보험회사는. 여기다가 인정 피해율이 20%면 뭐만 인정해 준다? 바로 2,000개만 인정해 준다. 그래서 이제 자, 보험회사는 자, 이게 어떻게 해요? 여기가 감소과실수예요. 감소과실수는 보험회사는 이게 많으면 감소과실수가 많으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많이 줘야 돼. 그러니까 불리해. 따라서 감소과실수는 작을수록 적을수록 보험회사한테 좋다. 왜? 보험금이 적기 때문에. 따라서 적어야 돼. 자, 최소값을 줘야 돼. 두 개 중 작은 값을 줘, 작은 값. 감소과실수는 적어야 돼. 요게 이제 수확량이면, 수확량은 어때요?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수확량이면 많을수록, 보험금을 좋게 줘. 그러니까 여기는 맥스. 맥스 쓴 것과 최소값, 미니멈 쓴 것을 이렇게 구분해요. 보험회사 입장에서. 이것도 앞에서 제가 수업을 했기 때문에 평년 착과량, 수확량 부분을 살펴보면 제가 이제 수업을 했습니다. 거기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를. 그래서 자, 인정 피해율을 따진다. 그래서 이제 인정 피해율을 어떻게 따지느냐? 요거는 이제 인정 피해율 부분에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착과 감소 과실수 결정 요소는 바로 이제 평년 착과수, 저가 후 착과수, 인정 피해율 세 가지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평년 착과수에 대해서는 이제 저번에 평년 수확량 할 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평년 착과수에다가는 가입 횟수를 곱해주고 더해주고 곱해주고 표준 수확량에는 가입하지 않은 횟수를 곱해주고 여기다가 이제 가입 연도의 기준 표준 수확량 사과하면 일반 재배 방식 그 다음에 기준 표준 수확량의 5년 평균을 해주면 바로 평년 착과량이 나온다. 여기는 130% 제한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따로 살펴보았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살펴봤기 때문에 적과전에서도 따로 살펴봐야 하지만 중복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나중으로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평년 착과수는 그렇게 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적과 후 착과수와 인정 피해율을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과 후 착과수 조사, 적과 후 착과수 조사. 자, 이거의 의미가 무엇이냐? 적과 후 착과수를 조사한다. 이 의미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하시는 일들, 손해평가에 대해서 하는 일의 본질이 무엇인가? 요거에 대해서 제가 앞선 시간에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를 새로 들으신 분도 있으실 테고 이 의미를 좀 더 정확히 이해를 해야 우리가 공부도 도움되고 나중에 여러분이 일을 할 때 뭔가 좀 자부심도 갖고 사명감도 가지라는 의미에서 좀 더 한번 그 의미, 즉 좀 더 거창하게 말하면 그 본질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적과 후 착과수 조사. 이게 뭐냐? 자, 이제 가수원에 달려있는, 나무에 달려있는 착과된 사과수, 배수를 구한다는 이야기예요. 얼핏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사과밭, 그죠? 과수원에 있는 나무수를 쓴다. 여기가 바로 리얼한 실제 세계, 즉 자연의 세계, 자연한 세계죠.
실제 세계, 팩트의 세계, 팩트. 요거가 이제 실제 100개가 달려있으면, 우리 이제 문서로 인간의 100개라고 이제 옮기는 과정. 즉, 인간의 세계로 옮겨야 돼. 자연의 세계를 인간의 세계, 즉, 인간의 세계란 언어의 세계. 언어로서, 올려야 돼. 이제 바꿔야 돼. 원래로서 바꿔야 돼. 즉, 여기에 있는 실제를 바로 실제 사실을 구성하고, 만들어내야 돼. 만들어내는데, 사실에 근접하게 해야 돼. 근접하게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권력을 위해서 가장 나쁜 게 조작해버리고 협잡하는 거예요. 요거를 바로, 사실을 뭐 한다? 리프레젠테이션. 바로 재현한다고 그래, 재현. 사실 그대로를 인간 세계에 바꾸는 거. 재현해. 자, 이거를 하는 사람들이 권력자예요. 그리고 요렇게 이제 만드는 거가 요거는 이제 필요 없어. 자, 이를테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옛날 엄마 아빠들은 그 다음에 이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으면은 이제 비교적 정확하죠. 근데 이제 옛날에, 집에서 아기를 낳을 때, 그 다음에 산파라고 그러나요? 그런 분들한테 아기를 낳으면 이제 실제는 1월 1일 낳았어요. 근데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바빠가지고 게을러. 그래서 어때요? 6월 1일 날 동사무소 가서 호적 신고해. 그러니까 호적 신고는, 자, 실제 사실은 1월 1일이에요. 근데 6월 1일 날 호적에 올렸어. 그러면 이제 영원한 애의 생일은 6월 1일이 돼요. 실제는 1년 후에.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했어요. 비일비재. 그러니까 이것이, 즉, 동사무소 호적에 올리는 건 형식이에요, 형식. 여기는 실제니까 실제의 내용이에요, 실제의 내용. 이거 아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파워를 갖고 모든 공식 문서예요. 그 다음에 가장 한 애가 뭐예요? 청춘 남녀가 동거해요. 그러면서 여보 당신 하면서 수입도 나눠갖고, 알콩달콩 잘 살아요, 행복하게. 근데 아차, 동사무소에, 구청에 혼인신고를 안 했어, 신고. 그러면 이분은 법률상으로는 영원히 부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의 사실하고 우리가 사실을 구성하는 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리프레젠테이션, 이렇게 재현을 해야 돼요, 재현. 이렇게 재현을 하는, 대표적인 직업이 바로 최고 권력자가 판사, 검사예요. 판사, 검사. 이분들은 범죄 사실, 인간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실제를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렇지만 범죄 사실의 전모를 완벽하게 다 할 수는 없어요. 밝혀낼 수 있는 거는 A가 B를 죽였다. 이건 이제 증거로서 밝혀낼 수 있지만, 도대체 왜 죽였냐? 이거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 산 놈은 지 멋대로 떠들어. 그러니까 왜 죽였냐에 대해서는 이제 증거도 없고 추리도 없어. A가 B를 죽였다는 것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사실을 구성해내요. 왜? 범죄의 동기가 형량에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무슨 계획살인이냐, 충동범죄냐, 그죠? 원한관계냐, 이런 것들. A가 B를 죽였다는 것은 그래도 과학수사 있고 DNA가 있기 때문에, 밝혀낼 수는 있지만, 왜 죽였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바로 왜 죽였냐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타협을 하죠. 타협을 하고 어려우니까
구슬려 가면서, 왜 그랬냐, 구슬려 가면서 따져보고 해보지만, 영원한 진실에는 도달할 수 없을 겁니다. 없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없다고 봐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범죄 사실을 재현하는 사람이 판검사고,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들이에요. 이분들의 말 한마디에 아무 죄 없는 사람이 사형까지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사형까지.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분들이 제대로 해야 정의가 실현되는데 대강 하면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현하는 사람들의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보다 더 숭고하신 분들이 의사예요, 의사. 의사는, 판검사들은 과거 사실을 가지고 벌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벌하고 응징하는 데요, 과거 판검사. 그러나 의사는 현재의 병을 진단해내고 미래의 암을 투약하는. 그러니까 의사는 존경받고 사랑받아요. 그래 의사가 오진을 하면 또 이제 우리 피곤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리프레젠테이션을 잘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바로 소설가도 현실을 리프레젠테이션, 재현을, 미술, 음악가들, 그죠? 예술가들도 다 현실을 재현해요. 재현해. 그러니까 바로 손해평가사나 의사나 판검사의 본질은 뭐죠? 자연을, 리얼한 세계를 재현하는 거예요. 재현.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우리 인간은 과연 이 리프레젠테이션, 재현을 정확히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가장 문제. 리프레젠테이션을 사실 그대로를 옮겨올 수만 있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바람직해.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에 사과가 100개 열려 있으면 딱 100개, 피해본 게 500개 하면 피해본 거 500개 정확히 와야 돼요. 이걸 할 수 있는가 문제가. 즉, 진짜 리얼한 범죄 세계를 판검사, 경찰이 정확히 밝혀낼 수 있는가. 그죠? 의사가 밝혀낼 수 있는가. 소설가가, 기자도 대표적이죠. 기자가 리얼한 세계를 신문기사로 재현해내야 돼요. 신문기사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이 현실에 대해서 이 실제 사실을 그대로 재현해낼 수 있는가? 리프레젠테이션. 그죠?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가능하다. 는 사람. 주로 이제 여러 사람이 많지만 대표적인 사람. 가능하다.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은 현실을 가능하다. 안 된다. 현실을 우리가 알 수 없다. 현실을 알 수 없다. 칸트, 니체 등 대부분의 현대 철학자들은 할 수 없다. 현실을 할 수 없다. 자, 첫째, 마르크스 레닌이라는 사람은 바로 어떻게 말했냐? 바로 우리 인간은 결국 인간의 문제. 인간이 여기 이대로 옮겨가려면 인간의 인식, 이성, 경험, 사고력이 완벽히 작동해서 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실을 모사, 카피, 반영, 촬영할 수 있다. 완벽한 사실 그대로를 옮겨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사회주의 리얼리즘이에요. 리얼리즘. 소설이 사회주의 리얼리즘. 그래서 사실 그대로를 묘사를 하면 그것이 우리 노동자들은 프롤레타리아들이 현실을 인식해서 계급의식이 단결돼서 부르주아 세력을 타도해서 공산주의를 설립한다. 그래서 세계는 필연적으로 공산주의를 가기 때문에 소설가들은 현실 그대로를 묘사하고 우리 모두는
사실 그 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한때 맹위를 떨쳤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1917년이 러시아 혁명기였고 1848년에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이 났기 때문에 이때부터 한 1980년대까지죠. 소련, 러시아가 무너질 때까지 1900년까지 맹위를 떨쳤고 대한민국에서도 아주 맹위를 떨쳤던 그런 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이제 사실을 모사한다고 소설이 리얼리즘 소설도 많이 쇠퇴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 한강 작가도 리얼리즘 계열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평가는 못하지만 사실 그대로를 모사하는 작가가 우리 소설에서도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하지만 1920년대, 30년대 뭐 자연주의, 사실주의, 카프 계열 그런 소설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요즘은 아닌 것 같고 저는 문학을 잘 모르지만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영화도 사실 그대로를 그린 작가는 홍상수 감독 외에는 홍상수 그죠? 홍상수 감독 영화는 우리가 참 재미없고 어렵다 하는데 영화제는 굉장히 가서 상을 많이 받아오죠. 그래서 홍상수 감독에는 우리 영화 감독들도 리얼리즘 그 자체, 사실 그 자체를 영화에 반영해야 된다. 이런 감독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박찬욱 감독은 대표적인 리얼리즘 작가는 아니죠. 바로 모더니즘,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표현주의 계열. 그래서 박찬욱 감독은 영화를 굉장히 낯설게 해버리죠. 낯설게 하기.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영화도 소설도 다 퇴절했고, 바로 이제 철학적인 분야에서도 이제 니체 같은 분은 뭐라고 그래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것만 존재하냐? 바로 사실은 존재한다. 존재하는 것은 해석뿐이에요. 해석. 인간들의 해석.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판검사가 해석하고 의사가 해석한 거가 존재하지 사실 그 자체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판검사의 해석, 의사의 해석, 손해평가사의 해석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게 현대의 다수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지고 사실 그 자체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바로 인간의 인지작용, 이성과 경험, 바로 기억력, 선입관 때문에 사실 그 자체를 못 봐요. 사실 그 자체. 동일한 사실을 가지고도 네가 그랬니, 뭐 그랬니 서로 싸우잖아요. 가치관이 다르고.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이제 투표 개수, 투표를 했어요. 투표만큼 정확한 사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제 투표한 까보면 이제 A 후보가 B 후보한테 200표 차이로 졌어. 뭐 한 표 차이로 결정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투표한 까. 그러면 첫 번째 조사할 때 다르고 두 번째 조사할 때 또 달라요. 또 달라. 그러니 이런 것도 이렇게 또 다르니 투표 안 맞아. 바뀐 사례 많습니다. 당락이 재검표해가지고. 그러니 A가 소원에 사과가 몇 개 달렸느냐? 이거 일일이 세더라도 투표하면 달리죠. 이거는 우리가 다를 수밖에 없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다음 매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산수도 못한 투표함도 못 쓰잖아요. 또 투표를 세시는 분들이 누구예요? 다 내노라는 학교 선생님들 아닙니까? 근데 투표함 깔 때마다 바뀌어. 물론 이제 거기에 무효표 뭐 이런 것들을 판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 사과도 뭐 80% 피해, 50% 피해 이런 거 판정할 때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자체를 우리가 완벽하게 정확하게
모사하는 경우는 없다. 그죠? 그래서 사실에 대한 바로 숭고한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정확하게 인간의 언어로 바꿀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고 고민한 결과들이 바로 보험회사의 고민의 결단들이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실들을 우리가 정확히 규정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손해보지 않을까? 농민들의 권리를 구제하고 보험회사도 손해보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이론들이 어려워지는 거다. 그래서 적과 착과수 조사는 바로 사실을 재현하는 작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명감을 갖고 해야 돼요. 리프레젠테이션. 바로서 이제 재현하는 작업이다. 이 본질은 바로 판검사, 의사, 기자, 그 다음에 소설가, 영화작가, 바로 우리 손해평가사 본질은 동일하다. 사실을 재현하는 작업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술가들이야. 그러면 이 사실 자체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한 사실을 우리 인간의 의지대로 제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제 뭐 피카소 같은 그런 작품들인 초현실주의가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지만, 그러나 판검사, 의사, 손해평가사는 소설가, 예술가를 흉내낼 수는 없어요. 우리는 기필코 사실에 근접하게 노력을 해야 돼요. 재현, 우리는 사실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재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실 그 자체를 그대로 재현해내야 돼요. 누가? 판검사, 의사, 우리는 이 예술가들이야. 이 사실이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한 게 사실 그 자체다라고 해서 자기 멋대로들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대한 정확히 하지만 결국은 갈 수 없고, 이제 사실 구성 작업을 보험회사가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하면 왜 이렇게 공식이 어려워지고 까다롭고 PL 공식 하는 거를 이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적과후 착과후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적과후에 달려있는 나무수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전체 나무수 알고, 나무수 알고, 나무 한 주, 주당 착과수 알면은 적과후 착과수를 안 해요. 그 평균 주당 착과수, 그 나무수. 그 나무수는 어떤 나무수냐? 실제 결과 주수가 아니라 조사 대상 주수다. 왜? 달려있는 거니까 죽어있는 건 빼야 돼. 그러면 여기서 고사, 안 달린 거, 바로 수학불능, 주수는 뺀다. 여기다가 미보상으로 죽은 거는, 여기다 낼 수도 있는데 이것까지 빼준다. 이거는 왜? 다른 걸로 셈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결과 주수에서 바로 빼주면 조사 대상 주수가 나온다. 그러니까 조사 대상 주수에다가 결국 주당 착과수. 그러니까 이제 주당 착과수는 나무수, 표본주 나무수분에 바로 표본주에 달려있는 착과수를 알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 따라서 요걸 아는 게 적과후 착과수다. 그래서 조사 대상 주수를 하려면 실제 결과 주수, 미보상 주수, 고사 주수, 수학 불능 주수 알아야 되고, 표본주 하려면 자 이제 전수 조사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전수 조사는 힘드니까 표본 조사를 한다. 그래서 표본주를 구하려면
바로 별표 1에 의해서 조사 대상 주수가 560주면 표본주는 5 더하기 7에서 12주란다. 그 12주에 달려있는 모든 과실수를 12로 나누면 주당 착화수가 나온다. 그래서 요걸 알기 위해서 이제 조사를 하면, 자, 이제 이렇게 알아야 이제 조사 방법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적과후 착화수는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어느 때 조사하냐?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적과후 착화수는 사고 여부와 관계없으니까 우리의 손해평가사를 먹여 살려주는 고마운 일.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사과배 단감떨궁합을 과수원 전체다. 의무조사다. 조사 시기는 언제 하냐? 적과 해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강한 과일만 빼놓고 다 따버리죠. 그 다음에 자연낙과를 종료할 때다. 그래서 과수원이 위치한 지역에 족구되는 시점에 한다. 조사 방법은 이제 그걸 해야 돼요. 결국 실제 결과 주수, 고사 주수 이걸 알아야 조사 대상 주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제 결과 주수는 품재 수별로 따로따로 한다. 따로따로 품재 수별로 전체 과수원이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로 따로따로 한다. 종합과수는 품종 수령별로. 그래서 재배 방식은 적과점 품목에, 고사 미보상도 품재 수별로 한다. 그죠? 중요합니다. 품재 수별로 해요. 품재 수별로. 그래서 이제 적정 표본 주수를 구한다. 조사 대상 주수가 500 몇 주면 적정 표본 주수는 12주다. 그래서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한다. 이제 별표 1에 의거 적정 표본 주수를 산정해서 한다. 그래 이제 바로 어떻게 하느냐? 적정 표본 주수는 이렇게 한다. 자, 스가루 반밀식 수령이 품종과 재배 방식 같아도 수령이 다르면 따로따로 해야 돼. 수령이 다르면. 그래서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로 해야 돼요. 즉 품종 같아도 수령이 다르면 해야 돼. 그러니까 품종 같아도 뭐예요? 재배 방식이 다르면 또 따로 해야 돼. 그죠? 품종이 달라도 이렇게 따로따로 한다. 뭐를? 실제 결과 주수, 고사 주수. 왜? 조사 대상 주수를 알려고 따로따로 조사를 해야 돼. 그래서 적정 표본 주수 구해서 이제 적정 표본 주수를 알면, 조사 대상 주수를 알면 적정 표본 주수를 알고, 적정 표본 주수를 알면 이제 조사 대상 주수에 비례해서 비례 배분하면 각자의 표본주를 품재 수별로 구해서 구한다. 딱 이제 요거 보고 고사 주수, 수학불능 주수가 0이네. 그러면 이거 원칙대로 하면 평년 착과수랑 적과후 착과수는 동일한 게 원칙이에요. 만약 동일하지 않다면, 이게 크다면 뭘 해야 돼요? 보험가입금액 감액하고 차액보험료를 돌려줘야 돼요. 이 표만 보고 바로 해야 돼. 왜? 이게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여기 있으면 이제 달라져요. 따라서 이제 실제 결과 주수, 조사 대상 주수를 따로따로 낸다. 따로따로. 그래서 전체를 따져서 이걸로 5 플러스 7 하면 12주다. 그러면 이제 12주 갖고 배분을 해주는데 뭐로 배분한다? 조사 대상 주수의 비례 배분. 전체 550분에 조사 대상 주수가 100주네. 비례 배분한다. 그죠? 자, 이거가 매년 나와요. 그러니까 올해 11회 시험도 5점짜리로 무려 3개 나와요. 3개. 그러니까 시간 걸리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사 대상 주수를 무조건 어떻게 하느냐? 바로 소수점 계산하면 소수점 5.000 나오면 무조건 올린다. 올림. 한 줄을 올린다. 올림이에요. 무조건 올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올림 처리를 해서 적정 표본주 수를 구한다.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자꾸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표본주를 선정해서 12주를 선정을 하면 이제 실제 가수원에서 12주를 이제 대표성 있게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특성이 골고루 반영될수록 선정한 후 조사용 리본을 부착하고 이 리본에 조사 내용과 조사자를 기재한다. 그리고 표본주에 조사하고 조사 내용 기재한다. 그리고 이제 언제나 미보상 비율을 조사한다. 그래서 적과 후착과수는 조사 대상 주수의 주당 착과수다. 주당 착과수는 표본주. 따라서 결국은 뭐냐면 조사 대상 주수와 표본주 합계. 그래서 이제 문제 나오는 경우는 적과 후착과수 구하라 나오는 경우는 표본주 알아야 되고 표본주 착과수 합계 뭐가 나왔는지 알아야 돼요. 표본주는 별표 1에 의한다. 표본주. 조사 대상 주수는 실고 수미로 구한다. 따라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요거는 당연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다. 근데 이게 이제 한 품종일 때는 이렇게 하고 다수 품종일 때는 바로 품제 수별로 요걸 구해서 합산한다. 시그마 합산한다. 품제 수별로. 따라서 요거는 이제 제가 기본 문제로 낸 적이 있으니까 거기에 참고해 주시고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빨리빨리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요건으로 인정 피해율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인정 피해율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주계약인 경우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한 경우. 그래서 주계약 경우는 자연재해와 조수의 화재로 하는 일부 피해,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일부 피해의 경우 나무 피해율로 인정 피해율을 삼는다. 이 경우랑 5종 한정 특약인 경우는 또 두 경우, 우박과 강태우 우박 빼고 집중 지진 화재 집중호우. 이 경우에 바로 이제 우박인 경우는 유가타 방률, 그 다음에 강풍 집중호우 지진 화재에 사과배 단감 떫은감인 경우는 나무 피해율, 단감 떫은 경우는 바로 낙엽 인정 피해율.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의 인정 피해율을 인정함으로써 이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을 무척 곤혹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착과 감소 보험금을 구하라 이게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이 네 가지 중에 네 가지로 분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 네 가지, 자연재해냐, 그 다음에 조수의 화재냐, 5종 한정 특약이냐. 그래서 크게 주계약이냐, 5종 한정 특약. 주계약이면 자연재해냐, 조수의 화재냐. 5종 한정이면 우박이냐. 그래서 이제 나무 피해율, 유가타 방률, 나무 피해율, 낙엽 인정 피해율. 이 네 가지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각각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 인정 피해율을 인정해서 여기서 이제 가장 큰 거, 이 중에 가장 큰 거가 최대 인정 피해율이다. 인정 피해율이다. 그걸 적용해서 구한다. 그렇게 하여 이제 착과 감소 과실수는 최소값 한도를 준다는 거죠. 바로 이제 평착에서 평년 착과수에서 적과 후 착과수 뺀 거랑 바로 평년 착과수에서 최대 인정 피해율 중에 작은 걸 취한다. 자, 이렇게 한도를 설정하는 경우는 바로 그건 무슨 의미냐? 그래, 적과 후 착과수를 구하는 것은 바로 손해평가사예요. 손해평가사
보험회사 측은 손해평가사가 한 일에 대해서 100% 믿기 어렵다. 이거는 손해평가사 인간에 대한 불신도 있지만 바로 평가사가 정말 제대로 했는데 제대로 했지만 그것은 우리 이 사실에 대해서 평년수학량 내지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이 사실을 당신은 제대로 했지만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 한도를 넘지 않는다. 즉 한도를 설정하는 한도를 설정하는 이유. 결국은 이 사실에 대한 불신 있죠. 사실의 확인, 즉 손해평가사에 대한 불신, 그 다음에 리프리젠테이션, 재현에 대한 불신, 이런 거에 대한 다각도 불신이 작용하고 결국 보험금을 이렇게 과다하게 지급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감소가실수나 피해율, 보험금을 직접 결정하는 거 아니고 착가 감소가실수의 한도를 설정한다. 한도.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취지는 알겠는데 왜 자연재해일 때도 여기 우박이 있고 강풍, 집중호우, 지진화재가 있는데 그때는 왜 인정피해를 안 하느냐? 그래서 참 이 농구문 이론사가 우리는 이론에 기반한 저기라기보다는 실무, 그죠? 실무에 기반한 거기 때문에 바로 이론적인 측면에서 논리적인 빈약성이 있을지라도 실무 중심, 바로 실무 중심, 보험사 중심의 이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따져보면 오종환정특에 가면 보험료도 싸다. 보험료를 할인해 주죠. 보험료도 싼데 바로 손해평가사가 잘못해가지고 착과감소 가실수를 과다 계산하고 이런 경우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그러니까 손해평가사의 업무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죠. 불신. 손해평가사가 아무리 잘했더라도 이제 그 사실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없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불신으로 바로 한도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재해 때는 인정하지 않지만 여기서는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유가 나무 피해율, 낙엽 인정 피해율 이런 것들이 바로 감소가실수나 피해율, 보험금에 직접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착가 감소 가실수를 한도로 작용해서 간접적으로 한다. 그렇게만 인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주계약이냐 오종환정. 그러니까 착가 감소 보험금이 나오면 이 두 개를 일단 구별하고 이 두 개를 또 두 개. 이렇게 해서 네 개의 재해로 구별하고 이제 각 경우마다 나무 피해율, 유가 타박률 이걸 해줘야 된다. 공식 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재해일 때는 인정 피해율은 없지만 바로 적과 후에 착가손해 감수량을 이란 것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네 개로 분리해서 네 개마다 그래서 이제 착가감소 보험금 중에 가장 고난도고 이것만 정복하면 착가감소 보험금은 이제 완벽하게 되고 이게 이제 어려운 게 아니라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많은 연습을 해서 시간을 축소해요. 계속 말하지만 시간과 싸움에 그래서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에 가장 큰 값을 최대 인정 피해율로 하고 이는 적과 전에만 인정되고 적과 후에 맥스 A로는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맥스 A라는 것은 착과 피해율이라든가 바로 낙엽 인정 피해율 중에 인정이 되는데 여기서 낙엽 인정 피해율을 구했더라도 맥스 A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이 맥스 A로 인정된다. 즉 요거는 맥스 A로 인정되지 않지만 요거는 맥스 A로 인정된다. 그러니까 이전
착과손해 피해율 중 최대값 2번 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츰 알아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일단 간단하게 살펴보면 자연재해일 때는 인정 피해율은 인정하지 않는데 바로 적과전 자연재해로 인해 적과 후에 착과손해 감수량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적과전에 자연재해 이때 우박일 때도 인정 피해율 같은 거 안 하잖아요. 그때 우박 맞았으면 나중에 착과손해 감수량이 있다. 그때 인정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일부 피해, 나무 피해율은 이제 바로 실제 결과주수 나무 피해율이니까 나무 피해를 따집니다. 그래서 실제 결과주수에 고사, 수학, 불능, 피해 나무니까 피해 나무, 그 다음에 일부 피해 나무를 더한다. 그래서 고수1, 일부 피해니까 고수1, 실. 자, 이렇게 외워주시고 이제 피해 나무를 피해 규모 확인, 피해 나무. 그래서 바로 이따 알아보고 있고요. 우박의 경우는 육아타박률한다. 육아타박률은 조사 표본에 있는 전체 과실, 전체 육아는 어린 과실이에요. 어린류, 어린 과실분의 피해 과실. 굉장히 쉬워요. 육아타박률. 그러면 이제 뭐만 알면 되느냐? 여기서 이제 표본조사라기 때문에 표본조사, 표본주, 그죠? 표본주 몇 주, 그 다음에 표본과실, 바로 피해과실. 이것만 알면 된다. 그 다음에 태풍, 지진 화재일 경우도 역시 나무 피해율. 자, 이 나무 피해율은 일부 피해 나무 피해율. 구별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위에서는 고사, 수불 요걸 했지만 여기는 고사, 수불로 따지지 않고 이제 외견상 볼 때 물에 빠졌느냐, 침수, 땅속으로 매몰돼 버렸느냐, 다음 주간부에 반 이상이 유실돼 버렸냐, 쓸려 나가 버린 거죠. 도복 넘어졌느냐, 소실, 불에 타버린 거예요. 2분의 1이 불에 타버렸냐, 화재, 절단, 잘라졌느냐, 2분의 1 정도가 잘라져 버렸다. 그래서 이렇게 따지는 게 나무 피해율이다. 그 다음에 단감 떫은감인 경우는 낙엽 피해율이다. 그래서 단감 떫은감은 잎사귀가 피해를 받으면 바로 과실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낙엽률을 따져서 그거를 반영해야 된다. 낙엽 인정 피해율. 그래서 이제 낙엽률은 쉽지만 여기서는 2번 계산해야 돼요. 낙엽률은 이제 역시 육아타박률처럼 표본의 전체 잎사귀 수, 전체 잎사귀는 낙엽과 착엽, 붙어있는 잎사귀와 떨어진 낙엽 중에 떨어진 낙엽이 얼마냐? 낙엽률은 쉬운데 역시 표본을 따져야 되니까 표본 나무는 역시 별표 1에 의하여 이제 다 구해야 된다. 그래서 따져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낙엽률의 시간은 6월 1일 이후부터 낙엽 피해만 인정한다. 6월 1일 이전은 인정하지 않는다. 중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피해지만 50% 이 피해가 요건이 아니다. 이제 가을 동상이나 인삼의 경우는 바로 인삼 폭염 가을 동상에는 50% 피해가 요건이지만 낙엽 인정 피해율은 50% 요건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 아주 괴상한 거. 이거를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왜 문제 하냐면 이걸 알아야 이제 조사 방법들을 이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알고 봐야 조사 방법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조사 방법이 외울 수 있고 혹시라도 문제 나오면 쓸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이제 주 업무이기 때문에 손해평가사의 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눈을 번쩍 뜨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째, 일부 피해로 인한 나무 피해를 따져보면 이 공식부터 생각하고 실제 결과수분의 고수일이다. 고수일. 그래서 나무 피해가 전체가 실제 피해가 얼마인가 요걸 따지는 거니까 실제 결과주수 구해야죠.
고사주수 구해줘, 수학불능 구해줘, 일부 피해 구해줘. 그러나 여기는 이제 표본주가 없기 때문에, 바로 별표일은 안 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것만 전수조사로 구하면 되는데, 실제 결과 주수는 어때요? 품, 재, 수별로 한다. 그러니까 품, 재, 수별로 각각 조사해서 나중에 합산한다. 그것만 따지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하는 이유는 조수의 화재로 일부 피해, 그러니까 조수의 화재, 일부 피해는 다른 경우 있을 수 있지만 조수의 화재, 그러니까 멧돼지가 우리 과수원 전체 나무를 전부 피해를 줄 수는 없다. 일부만 따먹고 간다. 화재, 불도 전체 화재가 아닌 일부만 화재인 경우. 일부 피해는 자연재해는 아니고 조수의 화재인 경우만 인정된다. 중요. 바로서 조수의 화재로, 조수의 화재. 일부 피해, 일부 피해. 피해가 있는 경우, 이제 손해평가사의 실수나, 이제 어떤, 제도상 평년 착과량이 잘못되었다든지, 이게 얼마든지 이 과수원에 잘못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실제가 아니라 인위적인 거고 5년 평균이기 때문에. 그래서 착과 피해 감소 과실수가 지나치게 과대평가되어 착과 감소 보험금이 과대 지급되는 걸 막기 위한 한도를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요건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5종 한정특약에 가입하지 않아야 돼. 이거는 가입하지 않아야 돼. 조수의 화재이고 일부 피해일 것. 적과 전에 적과 전이할 것이죠. 시간상 요건은 적과 전일 것. 이거 빼먹었네요. 그래서 이거는 완벽히 해야 되고. 조사 시기는 이거는 바로 합니다. 바로. 왜 그러냐면 나무 피해니까 나무는 수확기까지 과실이 열리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사고 났다. 조수의 화재 있었습니다 하면 바로 간다. 조사 시기. 그래서 항상 조사를 쓰면은 조사 실시 요건, 시기, 방법, 대상. 그죠? 그래서 조사 방법은 이제 공식성, 실제 결과 주수, 고사, 수불, 일부 피해를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전수조사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고사나무 확인, 역시 품재 수별로. 그죠?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고사했으면 그것은 미보상주수. 그죠? 수확불능 확인, 품재 수별로. 수확불능. 나무는 살아있으나 열매가 하나도 열리지 않은 것들. 그죠? 그래서 피해 규모 확인한다. 피해 규모 확인은 이 말을 기억해 두세요. 일부 피해. 피해 규모 확인이란 말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조수의 화재로 일부 피해 나무 있을 때 실시하는 게 피해 규모 확인이다. 왜? 농구원 이론서 따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피해 규모 확인한다 하면 일부 피해를 얼른 떠올려야 돼요. 일부 피해, 조수의 화재, 일부 나무. 그래서 피해 대상 주수, 이 말도 개념의 관계이기 때문에 고수일은 피해 대상 주수다. 이 말은 농구원 이론서에 요거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피해 규모 확인, 피해 대상 주수. 그래서 산정식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 결과 주수 100주인데 고사 20, 수학불능 10, 일부 피해 10이면 이렇게 구한다. 그죠?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알고 있으면 조사 방법, 그 다음에 요건 다 완벽히 하셔야 됩니다. 자, 조수의 화재, 일부 피해, 나무 피해, 고수일. 이렇게 해서 외웁시다. 고수일. 자, 그 다음에 이제 육아타박률. 육아타박률은 5종 한정 특약이 가입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우박이 해야 돼. 우박. 5종 한정, 우박. 그죠? 5종 한정 특약, 우박 발생 시 역시 똑같아. 착과 감소 과실수를 적절 한정하기 위한 거예요. 한정. 그런데 이제 5종 한정 특약 가입 후 우박 피해 있으면 적과 전에는 바로 육아타박률을 해줘요. 육아타박률 조사만 해. 그러나 적과 후에
이제 과실이 익어갈 무렵, 이제 그때 이제, 착과 피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때, 적과 후에 바로 착과 피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적과 전에 사고가 있을지라도 이 착과 피해 조사는 적과 후에 한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적과 전의 우박은 적과 전에는 육아 타박률 조사만 하고 이제 열매가 익어갈 무렵 착과 피해 조사를 한다. 왜? 착과 피해 조사는 어느 때예요? 열매가 익어가야 수확기 가까워야 착과 피해 당한 건지 안 한 건지를 알 수 있어요. 착과 피해 확인이 가능할 때. 그죠? 그래서, 우박, 5종 한정 한다. 그래서 이제 육아 타박률은 역시 5종 한정, 적과 전일 것, 5종 한정일 것, 우박일 것. 그죠? 사갑의 단감 떫은감. 다예요. 조사 시기는 역시, 과실이 익어갈 무렵을 기다릴 필요 없으니까 접수 지체 없이. 당연히. 그러니까 과실이 익을 때만 한다면 나중에. 그죠? 수확기 할다면 수확기 때. 그럴 필요 없는 경우는 전부 지체 없이. 그래서 이렇게 원리를 이해해 두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조사 방법은 이제 바로 표본조사, 표본 전체 육아분의 타박률이니까 피해 육아. 그래서 피해 육아는 세면 되시고 전체 육아는 어떻게 하느냐? 과수원 전체 육아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어때요? 표본조사를 해야 된다. 그죠? 표본조사를 하려면 별표 1위에 가야 돼. 별표 1위에 가려면 바로 조사 대상 주수를 알아야 돼. 그죠? 조사 대상 주수를 하려면 실제 결과 주수, 고사 주수, 수학 불능 주수, 미보상 주수를 알아야 되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조사 방법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저절로. 그러니까 이 공식에서 이것까지 다 생각해 내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육아를 하려면 육아를 이제 표본조사 전체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표본조사 해야 된다. 표본조사 하려면 별표 1위 해야 된다. 별표 1위 하려면 조사 대상 주수 알아야 된다. 조사 대상 주수는 실고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무조사는 전부 똑같아요. 실제 고사 이거는 품제 수별로 한다. 그래서 조사 대상 주수 품제 수별로 한다. 그래서 이제 다 따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조사 방법까지 완벽하게 돼요. 그래서 적과 종료 전에 착과된 육아 및 어린 과실 내지 꽃눈이 나중에 육아가 되니까 등에서 우박으로 인한 피해를 육아 내지 꽃눈의 비율을 표본조사해야 돼요. 표본. 전체를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표본조사 하려면 별표 1, 별표 1이 하려면 조사 대상 주수. 그래서 거꾸로 실제 결과 주수, 품제 수별, 고사, 미보상, 수학 불능 주수를 해야지만 조사 대상 주수가 나오고 조사 대상 주수가 나오면 적정 표본 주수. 조사 대상 주수가 500주다, 550주다. 그러면 바로 5 더하기 7이다. 7 더하는 것은 바로 적과전 호반무, 적과전 포복자만 호밤무다. 반드시 외우세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꼭 외웠다. 7을 더하는 거. 최소 표본 주수를 취한다. 표본 주수는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표본 주수 선정 후 리본 붙여간다. 똑같은. 그래서 표본주는 대표성 있는 거 한다. 자, 똑같은 이야기. 그래서 이제 선정된 품제수별로 자, 가장 중요. 이제 표본주가 12주다. 그러면 표본주에 있는 모든 가지, 12가지, 이제, 하나의 표본주, 주 하나의 가지가 10가지, 12가지, 20가지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는 모든 가지에 하는 것들이 원칙이에요. 표본주에 있는 모든 가지, 모든 과실을 하는 게 원칙인데, 이제 가지만
하는 것들이 있더라. 하지만, 그래서 육아타박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낙엽인정 피해율, 그 다음에 이번 시험에 나왔던 OD, 가장 긴 결과모지 3개, 그 다음에 블루베리 긴 거. 이런 것들은 여기 있는 모든 가지를 하는 게 아니라 4개, 동서남북 4개로 하는 것은 육아타박률과 낙엽. 그래서 12주에 모든 가지가 아니라 4가지. 4가지 중에 모든 육아, 어린 과실이 아니라 5개, 최소가 5개, 5개 이상. 그래서 이것이 최소 가지가 있다. 5개 이상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최소 가지는 이렇게 따진다. 그래서 최소 가지, 이게 전체 가지예요. 이 중에 피해가 남은 게 이제 48 곱하기 5는 분의 바로 피해 가지가 200이다. 그러면 5사이 100이다. 그러면 이제 육아타박률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표본주 모든 가지가 아니라 동서남북 4가지, 그 다음에 최소 5개가 전체 육아수가 된다. 전체, 이게 전체 육아수예요. 정상 피해. 전체 육아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 육아 구한다. 자, 몇 번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초보자분들께서.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종 특이하게 한 나무 피해율, 나무 피해율. 나무 피해율. 자, 요거는 이제 조사식이 똑같고, 결국, 우박만 제외한 거. 5종 한 장 들고, 우박 제외한 4개가 강태우 일갓집, 강태우집 지화자에서 우박 빼고, 집중호우, 이제 4개는 나무 피해율을 해준다. 사갑의 단감 떫은 감. 그래서 나무 피해율은 여기서 이제 여기 나무 피해율은 어떻게 한다? 이제 고사 순학 불능이 하지 않고 바로 침수 매몰 유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저 같은 경우는 치매 걸렸지만 치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도를 한다. 유도 소절 뭐 이런 식으로 외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만들어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결과 주수. 조사 대상 주수 아니에요. 실제 결과 주수분에 왜? 전체가 조사 대상 주수 아니라 실제 결과 주수이기 때문에 항상 피해라는 것은 전체분에 피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는 나무니까 실제 결과 주수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침수, 매몰, 겉보기. 자, 이 기준은 해당 나무는 고사, 수불 이런 게 아니라 상관없이 나무의 외견적인 상태, 눈으로 본 상태에서 유실, 사라져 버렸느냐, 땅에 파묻었느냐, 넘어졌느냐, 잘려졌느냐, 불에 타버렸느냐, 물에 빠졌느냐로 계산한다. 이제 이 중에서 물에 빠진 게 10그루면, 자, 물에 빠진 게 10그루면 10그루 모두 10그루에 있는 과실 모두가 물에 빠진 게 아니다. 물에 빠졌지만 여기서 A 부분만 물에 빠지고 B 부분은 물에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전체 과실분의 물에 빠진 과실 침수율을 구해야 된다. 이제 어린 육아면 전체 착과, 여긴 꽃, 전체 착과분의 구해서 한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역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바로 이제 여기서 실제 결과주 수가 있잖아요. 요거 하려면 표본주를 따져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표본주가 만약에 12주 나왔으면 이 중에 품재 수령물로 입은 나무 중 침수 피해 입은 나무 중 가장 평균적인 나무 하나란다. 중요. 자, 요거는 반드시 외워두세요. 표본주는 품재 수별로 입은 나무 중 하나만 나무. 표본주 전체가 아니라 표본주 침수 피해를 입은 나무 중 한 그루만 한다. 무피해 나무도 한 그루만 해. 그러니까 이런 특이한 거. 표본주 전체가 아니라 요거 한 그루만 하는 거.
이것도 예외적인 상황이니까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표본주의 전체 과실수와 물에 빠진 과실수를 구하는 게 과실, 열매, 과실, 침수, 물에 빠진 것을 구한다. 그래서 이제 침수 주수가 10그루면 과실 침수율, 과실 따져보니까 100개 중에 50개 빠졌다. 그러면 이제 5가 되는 거죠. 그죠? 과실 침수, 나무, 피해 나무는 물에 빠진 침수 나무는 5그루가 되는 거예요. 5주가 된다. 그래서 침매, 유도 소절, 나무 피해. 이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거는 결국 이제 조사 방법 역시 이제 실제 결과 주수 이거 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품재수별로 이거 다 조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실제 결과 주수 하니까 그렇게 해서 조사 방법도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실제 결과 주수 여기서 좀 수정할게요. 제가 좀 착각을 했네요. 여기서 이제 조사 대상 주수를 구할 일은 없네요. 여기는 그러니까 조사 대상 주수를 구할 일이 없으니까 별표일에 의한 표본주를 구할 일이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표본주는 그냥 침수 피해를 입은 나무 한 주 거기서 바로 구하면 되겠네요. 바로 그죠? 여기는 조사 대상 주수 왜 외견상 이것만 따지면 되지 조사 대상 주수를 구할 일이었기 때문에 네,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조사 대상 주수를 구할 일이 없을 경우는 다 이제 전수조사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인정피해, 낙엽률이 아니라 낙엽 인정피해. 낙엽률 구하고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이제 초보 때 자주 하는 실수가 낙엽률만 구해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낙엽률 구해놓고 2단계 1.0, 125 뭐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조심해라. 가장 시간 걸리고 가장 까다롭다. 그래서 낙엽 인정 피해를 언제 하느냐? 바로 이제 5종 환경 특약 가입하고 강풍, 태풍, 집중호우. 그 다음에 단감, 떨분감일 것. 단감, 떨분감, 6월 1일일 것. 50% 피해 이상은 없어. 가을 동상의 인삼일소는 50% 있지만 없어. 그러니까 이게 까다로워요. 이렇게 구별하지 않으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낙엽률 조사 대상은 반드시 읽고 쓰고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육아타박률 요건, 낙엽률 요건, 그 다음에 나무 피해율 요건은 반드시 외워서 몇 번씩 10번 이상 써보고 하세요. 그래서 이런 요건을 갖출 때만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낙엽 인정 피해, 낙엽률의 조사 대상을 써라. 즉 조사 요건을 써라.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낙엽률에 조사할 요건, 가입할 것, 집중호우일 것, 6월 1일 피해일 것, 그죠? 단감, 떨분감일 것, 적과 전일 것. 저도 두 개나 빼먹었네요. 단감, 떨분감. 이 5가지, 이런 문제가 참 좋잖아요. 쓰기.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지만 대비를 해야 돼요. 적과 전에 낙엽률 조사를 인정피해율 요건으로서 낙엽률 조사를 하려 한다. 낙엽률 조사하려 할 요건을 써라. 써야죠. 얼마 죠? 육아타박률 요건을 써라. 얼마 좋습니까? 그죠? 그런 거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역시 낙엽률 역시 표본조사 모든 낙엽을 할 수 없잖아요. 그 표본조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전체 낙엽수, 표본조사 전체 낙엽수, 낙엽, 착엽, 달려있는 모든 잎사귀, 착엽, 그죠? 여기서 떨어진 거, 낙엽 착엽. 요걸 알려면 표본조사를 해야 된다. 따라서 표본조사 하려면 조사 대상 주수 알아야 된다. 그럼 또 다 해야 돼. 실제 결과 주수 알려면, 조사 대상 주수 하려면, 왜? 별표 1에 하려면 조사 대상 주수 알아야 돼. 조사 대상 주수 알려면 실제 고사 수학불능 알아야 돼. 이렇게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면 쉽게 돼요, 쉽게. 개념을 이해하지 않고 무작정 외우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개념이 가장 중요해요, 개념. 표본조사 하려면 조사 대상 주수 알아야 돼. 그러니까 모든 공부는 개념을 정확히 하는 거예요. 개념을 알면 완벽히 하는 거다. 따라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낙엽률 조사 역시 한다. 그래서 조사 방법 그대로 적정 표본 주수. 또 이때 바로 이제 표본주를 12주면 12주에 모든 낙엽을 어떻게 다 셉니까? 12주에 그 수 없는 낙엽을, 그러니까 낙엽 그 표본주마다 동서남북 4가지만, 동서남북 4가지, 4가지. 그죠? 동서남북 4가지 결과지. 결과모지도 아니고 결과모지, 엄마는 1년 전에 나무가 난 거. 1년 전에 열매. 올해 열매가 열릴 것. 결과지, 결과모지. 그러니까 결과모지 아니라 결과지를 무장으로 정해서 동서남북 4곳의 결과지에 있는 낙엽. 떨어진 건 어떻게 세요? 떨어진 자리 표가 있겠죠? 떨어진 자리를 세는 거예요. 여기 떨어져 있는 낙엽을 센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요 가지에 달려있는 거는 그대로 세고, 또 안 달려있는 건 여기 표시가 있잖아요. 표시가 있다. 떨어진 낙엽수는 요걸 세는 거예요. 요거 떨어진 걸 세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센다. 그래서 이제 낙엽률을 세고, 이제 병해충 등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낙엽수가 병해충에 떨어진 거야. 그러면 그거는 차겹수다. 왜? 병해충은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은 낙엽을 보상해요. 차겹은 보험금 안 줘요. 차겹은 낙엽에 대해서 보험금 대상이에요. 대상금. 그러니까 항상 보험 대상은 감소된 거, 떨어진 거의 대상이지. 그래서 항상 우리 공부하는 입장은 농가 입장에서 하면 안 되고 보험회사 입장에서 해야 돼요. 우리는 보험회사 대리인이지 농가의 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제 바로 보험회사는 국가가 하니까 우리는 국가의 대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표본주 간격에 따라 표본주를 정하고, 표본주를 정하려면 바로 별표 1회 해야 돼요. 별표 1회 하려면 조사 대상 주수. 이 연결고리를 반드시 기억해서 하면 공부가 재밌고 됩니다. 자, 그래서 기재하여 낙엽수는 떨어진 자리. 그러면 이제 바로 낙엽률은 낙엽수와 차겹수, 즉 항상 전체요. 전체분에 떨어진 거, 낙엽수. 전체는 낙엽하고 차겹 붙어 있는 게 전체. 항상 율은 전체분의 낙엽이 전체. 전체는 낙엽과 차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은 항상 전체가 분모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구하고, 이제 바로 낙엽률이 뭐 50%라고 해서 평년 착가수 100이니까 낙엽률 0.5 이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아니에요. 이제 품목마다 이 낙엽률을 여기다 넣어줘야 돼요. 자, 요게 이제 우리 초보자한테는 엄청 짜증나요. 저도 이거 한 50번 이건 어떻게 외울 방법도 없어요. 앞글자 따기도 힘들어. 무작정 써보고 외워볼 수가 없어요. 요거야 뭐 007, 03, 00703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03 007 03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좀 외울 수 있지만 다른 거는 어떻게 제가 머리를 짜내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드립다 외울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제 하나 팁은 뭐예요? 소수점 넷째 자리가 공통이네. 그러니까 거의 전부가 예외 없이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농업재해보험금은 프로도 항상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25.34% 여기까지 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프로니까 여기는 이제 원래대로 하면 0.25, 2534
해야 25.34%예요. 그러니까 소수점 4자리까지다. 이거 기록해두고 한 20번, 30번, 50번. 저도 한 50번 써보니까 그때는 외워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여기에 다 낙엽률. 여기는 또 경과 비율을 안 곱해요. 낙엽률.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만들어봐도 안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드세요. 무작정 썼습니다. 무작정. 저기는 15고 14예요. 한 끗 차이네요. 한 끗 차이. 자, 15, 14. 6월 1일부터. 이렇게 해서 외워서 낙엽 인정 피해율을 구하면 바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제 착과 감소 과실수 구해야 되는데 바로 이제 착과 감소 과실수를 그래서 평년 착과수 구하고 적과 착과수 구해서 내기 좋죠. 요거 구하기도 아주 많죠. 요거 구하는 것도 엄청 많죠. 그 다음에 인정 피해율. 이 네 가지 요소를, 세 가지 요소를 다 구해야 착과 감소 과실수를 구해서 이제 바로 착과 감소 보험금을 구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착과 감소 과실수를 구해서 결국은 이제 착과 감소 과실수 회수해서 착과 감소 보험금을 구하면 우리의 일단 목표가 되고 바로 적과전에 이제 완벽한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착과 감소 과실수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수업을 해봤습니다. 자,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누적 감소 과실수 이제 적과 후의 상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